지난 영상에서는 연성 인쇄회로 기판 FP12의 구조와 역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FP12는 경성 P12를 대체하는 기판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다른 기판이며, 특히 FP12에서는 금이 어디에 어떤 이유로 사용되는지가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설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공정과 결과를 통해 그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금 추출에 사용되는 FP12는 앞선 영상에서 살펴본 구조 중에서도 금이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타입입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얇은 필름 형태의 FP12이며 금도 금이 접점 중심으로만 적용된 구조입니다. 본격적인 금 추출 공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과정을 먼저 거쳤습니다. 바로 분석 장비를 이용한 FP12 성분 확인입니다. 이번에 사용한 FP12는 외형상으로는 금빛이 분명히 보이지만 이 금빛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금 함량을 의미하는지는 눈으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에 앞서 분석기를 통해 이 FP12의 표면 성분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주성분은 구리로 확인되었고 그 비율이 약 92% 수준입니다. 이는 FP12의 기본 회로가 구리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 위에 표면 처리로 사용된 금은 약 3.79%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이 FP12에 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금이 구조 전체에 두껍게 사용된 타입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즉, 이 분석 결과만 놓고 보면 이번 FP12는 금이 적게 나오는 구조일 가능성이 높은 타입이라는 것을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실제 공정을 진행했을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차분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FP12는 금과 구리만으로 이루어진 기판이 아닙니다. 기본이 되는 필름 기판, 접착층, 보호 커버레이 등 여러 유기물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유기물은 화학 반응 과정에서 불필요한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공정에 앞서 제거가 필요합니다. 이번 공정에서는 열 처리를 통해 표면의 필름과 보호막을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이 단계의 목적은 금이나 구리를 녹이기 위함이 아니라 화학 반응이 가능한 상태로 기판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전처리가 끝난 FP12는 다음 단계로 질산 반응을 진행합니다. 질산 반응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FP12 속 구리를 제거하기 위해서죠. FP12에서 전기 신호가 흐르는 대부분의 회로는 구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금 추출 관점에서는 이 구리가 먼저 제거되지 않으면 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질산은 구리와 선택적으로 반응하여 구리를 용해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금은 질산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고체 상태로 그대로 남게 됩니다. 즉, 이 단계는 금은 남기고 구리만 용액으로 보내는 선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산 반응은 상온에서도 진행되지만 반응 속도를 고려해 적정 온도로 가열하며 진행했습니다.
반응이 충분히 진행된 후에는 여과 과정을 통해 용액과 고형물을 분리합니다. 이 여과 과정은 다음 단계의 정확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왕수 반응에서 불필요한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속도보다는 분리의 정확성을 우선합니다. 질산 반응과 여과가 끝난 후 다음 단계는 왕수 반응입니다. 이 단계에서 비로소 금이 반응에 참여합니다. 왕수는 질산과 염산의 혼합 용액으로 금과 반응하여 금을 용액 상태로 용해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용액입니다. 이 과정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고체 상태의 금을 용액 속으로 이동시키는 것. 왕수 반응 역시 상온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반응 속도를 고려해 가열을 병행하며 진행했습니다. 반응이 충분히 진행되면 금은 용액 속의 이온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불순물과 고형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다시 한번 여과를 진행합니다. 왕수 반응 후 여과는 금회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여과를 통해 반응하지 않은 잔여물, 불필요한 고형 성분을 제거하고 금이 녹아있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용액만 남깁니다. 이 단계가 깔끔하게 이루어질수록 이후 환원 과정에서 금 회수가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왕수 반응 후 용액에는 잔존 질산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환원제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공정에서는 요소를 사용해 잔존 질산을 중화했습니다. 이 과정의 목적은 금이 다시 녹아버리는 것을 방지하고 환원 반응이 안정적으로 일어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중화가 완료된 용액에 환원제를 투입하면 용액 속에 녹아있던 금이 서서히 고체 형태로 석출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는 금 추출 공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환원 반응이 진행되면서 미세한 금 입자들이 형성되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응집제를 함께 투입합니다. 응집제는 미세 입자들이 서로 뭉쳐 여과가 가능한 크기로 커지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 역시 적정 온도를 유지하며 가열해 반응 속도와 완결성을 높였습니다. 환원과 웅집이 완료되면 여과를 통해 고체 상태의 금 성분을 분리합니다.
여과로 분리된 금 성분은 도가니에 옮겨 완전히 건조시킵니다. 수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응용을 진행하면 불안정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2단계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합니다. 건조가 완료된 금 성분은 육용 과정을 거쳐 금속 형태로 정리됩니다. 2단계에서 비로소 공정의 결과가 물리적인 형태로 확인됩니다. 이렇게 공정을 하나씩 나누어 보면 금 추출은 단순히 산을 붓고 끝나는 작업이 아니라 각 단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어느 하나라도 소홀하면 결과에 바로 영향을 주는 과정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금 추출 결과는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공정의 초반부터 차근차근 쌓여온 선택들의 결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처리에서의 준비 상태, 질산 반응에서의 구리 제거, 왕수 반응에서의 금 융해, 그리고 환원과 응집을 거쳐 최종 회수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단계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최종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공정의 결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금 추출에 사용된 FP12의 총 투입량은 1.13kg입니다. 모든 공정이 종료된 이후 최종적으로 회수된 금의 양은 6.72g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1kg 기준으로 환산하면 kg당 약 5.95g 수준입니다. 회수된 금의 순도는 약 99%. 이 결과를 공정 이전에 진행했던 사전 분석 결과와 함께 보면 흐름이 보다 명확해집니다. 금 추출 전 분석기를 통해 확인한 해당 FP12의 금 함량은 약 3.79%였습니다. 이 수치는 금이 분명히 사용된 기판이긴 하지만 구조 전체가 금으로 이루어진 타입은 아니라는 점을 사전에 보여주는 지표였습니다. 실제 공정 결과 역시 이 분석 결과와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즉, 이번 결과는 우연히 나온 수치가 아니라 사전 분석에서 예측된 구조적 특성이 공정을 거쳐 그대로 드러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금이 더 넓은 면적에 사용된 FP12에서는 같은 공정을 거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과는 다른 구조를 가진 FP12를 준비해 금 추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판의 구조 차이가 결과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FP12 금 추출을 바라보는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연말을 맞아 여러분 모두 따뜻한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